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16년 10월 고3 나 학력평가 30번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이스토리 고1 수학 하 F78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 A학급 학생이 3명 있대요. 자, A학급 학생이 3명 있대요. 그리고 B학급 학생이 3명 있대요. B학급 학생이 3명. 그리고 C학급 학생이 2명이 있대요. 이렇게 2명, 총 8명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두 분단, 분단이 2개 있어요. 1분단, 2분단. 그리고 이제 4줄,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8자리가 있어요. 사람도 8명이죠. 3명, 3명, 2명이니까. 이 8명이 이 8자리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같은 줄의 바로 옆에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도록 배정한다. 여기 A학급 애들이 같이 오지 않게끔, A가 오지 않게끔 배정한다. 그리고 같은 분단의 바로 앞 뒤에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도록 배정한다. 그러니까 뭐 A가 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같은 학급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정할 경우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자리에 배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앉았다라면 여기 그러니까 A반 안에 이제 3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마다 번호가 있겠죠. 그때 이제 여기 이렇게 두 자리 A가 앉는다라면 둘 중에 앞번호인 A가 여기 앉고 뒷번호인 A가 여기 앉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아마도 이제 컨닝할까봐 그런 거겠죠. 서로 옆에 같은 반 그리고 앞뒤로 같은 반이 오지 않게끔 한다. 그리고 이제 같은 분단에 2명이 오게 된다라면 같은 반에 2명이 오게 된다라면 둘의 번호 중에 앞번호가 앞자리에 오게 한다. 이런 설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사실 이제 이 문제는요. 불행히도 일일이 따져야 돼요. 일일이 따져야 됩니다. 또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A라는 학급에 3명이 있는데 이 3명을 제가 편의상 A1, A2, A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B학급에 3명도 있죠. A1, B1, B, B3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이게 번호라고 본 거죠. 제가 지금. C1번, C2번 이렇게 8명이 있다 이거죠. 8명이 이 조건에 맞게끔 배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워낙 제한적인 그러니까 조건에 이제 제한을 둔 방식이 워낙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뭔가 이제 좀 더 계산을 통해서 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일일이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크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A라는 학급의 학생이 3명이니까 분단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한 분단에 A가 적어도 2명이 오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3명이니까 한 명 이렇게 앉을 수는 없잖아요. 분단이 2개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그럼 만약에 한 분단에 A만 먼저 놓고 좀 볼게요. A라는 학급의 학생이 한 분단에 3명이 다 올 수 있느냐? 그건 또 불가능해요. A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한 자리 떨어져서 여기 앉아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A는 이 자리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둘이 앞뒤로 붙어서 앉게 되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A라는 학급의 학생이 2명 1명 또는 2명 1명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때마다 C 또는 B가 또 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일이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풀어봤어요. 근데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이렇게 따져봤어요. 자, 이제 이 경우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처음에 이제 여기 A라는 학급의 사람들 일단 번호는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왼쪽 1분단에 2명, 2분단에 1명 오는 경우만 지금 다 한번 세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다 센 다음에 2분단에 2명, 1분단에 1명 오는 경우도 세야 되겠지만 그거는 사실
이 상황에서의 모습과 좌우 대칭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분단에 2명, 2분단에 1명 오는 경우에 수를 다 구하고 나면 거기다 곱하기 2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분단에 A 2명, 2분단에 A 1명 그 오는 경우 수를 다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또 이제 그러면 A라는 학급의 사람이 또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는 일단 무시하고 제가 일단 각 자리에 어떤 학급의 학생이 오는지부터 한번 쭉 따져보고 나중에 그것들에 의해서 번호까지도 반영을 하면 어떻게 경우수가 결정되는지는 그 이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A라는 A 학급의 학생이 이제 1분단에 2명, 2분단에 1명 오는 경우 볼게요. 일단 저기 이제 이 A 학급의 학생 사이에 간격이 한 칸 있는 경우와 두 칸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일단 한 칸 있는 경우 따져봤어요. 그럼 나머지 A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겠죠. 일단 이 자리에 오는 경우 한번 세봤어요. 자, 이제 우리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C를 채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B를 채워 넣어도 되고 C를 채워 넣어도 돼요. 일단 B를 채워 넣으면 남은 공간에 C가 들어갈 테고 C를 채워 넣으면 남은 공간에 B가 들어갈 텐데 제가 C는 2명이잖아요. 그래서 2명을 채워 넣는 걸 따지는 게 아주 조금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C를 먼저 여기서 이제 B보다는 C를 먼저 채워 놓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냥 막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빈자리에 B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면서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만약에 C가 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 C가 오면 B가 이렇게 세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자, 이제 일단 C가 이 자리에 오는 경우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경우에 C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남은 C가 이 자리에 오는 경우는 불가능했죠. 그러면 여기에 C가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C가 오는 건 가능한가요? 그때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B가 이 세 자리에 오는데 이 둘이 옆으로 이웃하잖아요. 그럼 C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도 남은 C가 못 들어가면 여기는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이 세 자리에 B가 들어가니까 앞뒤로 이웃하죠. 여기에 이제 C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것만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 세 자리에는 B가 들어갈 수 있죠. 자, C가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불가능, 여기 불가능, 여기도 불가능했죠. 여기 하나만 가능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C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러면 C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C가 들어가는 건 가능할까요? 그러면 B가 이 세 자리에 들어가니까 불가능하죠. 안 되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요? 안 돼요. B가 이 세 자리에 들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B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제 아까 여기에 있는 경우에 여기에 이 자리 비워놓고 이제 이 자리부터 C를 채운다고 할 때 여기 들어가는 거 불가능.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 여기 들어가는 것만 가능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C는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C가 들어가는 경우는 위에서 다 따져봤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 이렇게 C가 들어가면 가능해요. B가 이 세 자리에 들어가면 되니까요.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A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경우 C가 들어가는 경우로 우리가 다 따져봤어요. 더는 없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습 그대로 한 칸 내려온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 경우에 이제 여기에 C가 들어갔다라면 그러면 이제 남은 C가 여기 들어가면 가능한 안 되겠구나. 여기에 C가 들어가면 C가 이웃하니까 여기에 C가 들어가면 가능하겠네요. 여기에 C 들어가면 B가 이 세 군데 들어가는 게 가능하죠. 되나? 예, 그렇죠. 이거 하다 보면 저도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에 C가 있는 경우 아까 여기에 넣어봤죠. 그럼 여기에 C가 들어가면 B가 세 자리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고 여기 C가 들어가면 여기 B가 세 개 들어가니까 안 되고 그럼 C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요. 그러면은 여긴 비워두고 여기에 C가 들어가면은 가능하겠는데요. 이렇게 C가 들어가면 이게 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B가. 네, 그게 가능하겠고요. 다음에 여기 C가 들어갔을 때 여기는 C를 넣을 수 없고 여기는 애초에 비워놓는 자리죠. 여기에 C가 들어간 경우 우리가 다 따져봤죠. 잠시만요. 여기서 일단 대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 좀 찍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있어. 아니 거기 아무데나 앉아있어.
예, 죄송해요. 잠시만. 그 학생이 와가지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 C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 아까 따져봤죠? C가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시작할 때, 여기는 비워놔야 되고, 여기엔 C가 올 수 없고요. 여기 C가 온다라면, 그거 아까 해봤죠? 여기 C가 오면은, C가 이렇게 오면은, 그것도 가능하겠는데요? 여기에 C가 오고, 여기에 C가 오고 말이죠. 그러면 B가 이렇게 세 군데 올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사실 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갔어요. A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아까 이제 여기 한 칸 비워놓은 A와 A 사이에 공간이 한 칸 있는 경우가 따져봤죠. 그때 이제 A가 여기 있는 경우, 남은 A가. 그리고 남은 A가 한 칸 내려간 경우 따져봤죠. 죄송. 여기서 남은 A가 여기 있는 경우,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한 칸 내려간 경우 따져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A가 이렇게 한 칸 비워놨는데, 남은 A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간 경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얘 다음에 얘를 왜 따져봤냐면 사실 이 구조와 이 구조가 같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에서 C가 들어가는 방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죠. 그럼 이 구조에서도 C가 들어가는 방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게 될 거예요. A 다음에 남은 A가 여기 그 둘의 사이의 가로줄이 아니라 그 아래 칸에 간 경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C가 이쪽에 있다라면, 처음에 여기서 채운다라면, 두 번째 C를 여기다 넣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B가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C를 넣고, 남은 C는 여기다 넣을 수 없고, 여기다 넣는다라면, 그러면 이제 B가 이 세 군데 들어가니까 불가능하겠죠? C를 여기다 넣고, 남은 C를 여기다 넣는다라면, B가 이 세 군데 들어가니까 불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C를 이쪽에서부터 채우는 경우는 애초에 불가능하군요. 지금 이 위에와 다른 경우입니다. 이게 너무 붙어 있어서 헷갈리시려나?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C는 여기서부터 한번 채워 넣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여기에 C를 채우는 경우 우리 다 해봤는데 이제 불가능했죠. C를 여기다 넣고 나면, 남은 C를 이제 여기다 넣는다. 여기다 넣을 수가 없었죠. 왜 넣을 수 없죠. 왜냐면, 그러면 C를 좌우로 이웃하게 배열하게 되니까요. 그럼 C를 여기다 넣으면은 B가 여기 세 군데 들어가서 안 됩니다. C가 여기 들어가면 B 세 군데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채워 넣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C를 채워 넣는다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넣을 수 없고, 이 위에는 이미 넣을 수 없는 걸 확인했죠. 여기에 C를 넣었다라면, 여긴 채웠고, 여기다 C를 넣는다라면, 그러면 B가 이 세 군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네요. 어이구, 복잡하다. 그래서 결국에 A 놓고 남은 A가 이 사이 가로줄이 아니라 아래 칸의 가로줄에 가는 경우는 얘밖에 C를 넣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게 좀 구분을 이렇게 지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 이제, 이 모습에서 이제, 구조가 같은, 그 이제 A 한 칸, 두 사이 가는 경우가 한 칸인데, 얘네가 내려오고, 그 사이 가로줄이 아니라 그 위에 A가 있는 경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얘가 한 가지 나왔으면 얘도 한 가지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 이게 C가 들어갔다라면 남은 C를 여기다 넣으면 불가능하죠. B가 세 군데 들어가니까. 남은 C가 여기 들어가면 불가능하죠. B가 세 군데 들어가니까. 남은 C가 여기 들어가면 가능하겠네요. B가 이 세 군데니까.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를 여기서부터 채워 넣는다? 그게 이제 또 다 불가능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하나만 나왔을 거라 이겁니다. 다음에, 이 문제 엄청 짜증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A 사이의 간격이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남는 A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있고 남는 A가 여기 오는 경우가 있겠죠. 일단 얘부터 따져볼게요. 자, C가 여기서부터 채워졌다라면 그 다음 C가 여기에 있다? 불가능하죠. B가 이 세 군데 들어가니까. 그럼 그 다음 C가 여기 있다? 불가능하죠. B가 이 세 군데 들어가니까. 그 다음 C가 여기 있다? 불가능하죠. B가 세 군데 들어가니까. 그 다음 C가 여기 있다? 불가능하죠. B가 세 군데 들어가니까. 안 돼요. 여기는 C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C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요. 여기는 원래 못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은 가능하겠네요. 여기 C가 들어가고 여기 C가 들어가면은 B가 세 군데 들어갈 수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여기에 C가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는 불가능, 여기 넣었더니 가능했죠. 여기 또 넣으면은 그럼 이제 B가 이 세 군데 들어가니까 안 되겠죠. 여기서부터 채워 넣는 것도 불가능. 그럼 여기서부터 채워 넣어볼까요? 그럼 C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는 C를 넣을 수 없고 여기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B가 세 군데 들어가니까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더는 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A와 A 사이의 간격이 두 칸이고,
남는 A가 여기 있는 경우 우리 따져봤죠? 그럼 이제 남는 A가 여기 있는 경우 따져볼게요. 사실 A 있는 경우와 이렇게 A 있는 경우와 AA 있는 경우가 사실은 구조가 같아요. 두 칸 간격이 있고 그 사이 여기에 있는 경우나 A가 여기 있는 경우나 구조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이 혹시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일이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C가 이제 여기 있다라면 두 번째 C가 여기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C가 여기 있을 때 두 번째 C가 여기는 올 수가 없고요. 여기 온다라면 안 되죠. B가 세 군데 들어가니까 안 되고요. 여기 와도 안 되죠. 그럼 B가 이 세 군데 들어가니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C가 여기 있다라면 두 번째 C가 여기 온다? 그것도 안 되겠네요. 여기는 애초에 못 오고 여기도 애초에 못 오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C가 여기 있다라면 둘은 못 들어가고. 그럼 이제 두 번째 C가 여기 있다라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그럼 B가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경우는 더 없어요. 자, 이렇게 A학급과 C학급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수를 따졌고, 그럼 남는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B학급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그럼 이렇게 배정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A학급의 사람들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윗줄일수록 앞번호의 사람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편의상 A학급의 사람들은 소문자 A1, A2, A3, B학급의 사람들은 B1, B, B3, C학급은 C1, C2번 온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둘 중에 앞번호가 앞에 오니까 이 두 자리에 오는 번호가 결정되기만 하면 얘네들이 앉는 방식은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약간 비워놓고 이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오는 A 번호가 몇 번인지만 결정하면 돼요. 여기 만약에 1번이었다. 그럼 여기는 2, 3번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 3번, 2번이 아니라 2번, 3번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즉 여기에 오는 A의 번호가 몇 번인지만 결정이 되면 여기에 남은 A들이 앉는 경우수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앉는 방식의 경우수는 여기 셋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세 번호 중에 어떤 번호가 여기 올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는 B가 누군지만 결정되면 이 자리에 오는 B들은 오는 방식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B가 결정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C는요, C1, C2 또는 C2, C1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가지가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는 A가 결정되는 방식 세 가지. 이 셋 중에 자 여기 오는 B가 결정되는 방식 세 가지. C끼리 앉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8가지예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지금 얘네들과 얘네들의 큰 차이는 얘는 C가 양쪽 분단에 나뉘어 있고 여기는 C가 한쪽 분단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자 A라는 학급의 학생이 앉는 경우수는 세 가지예요. B라는 학급이 앉는 경우수도 세 가지입니다. 근데 C라는 학급은 여기에 분명히 얘가 C1, 얘가 C2여야만 한다는 거죠. 아까처럼 C가 1분단, 2분단에 나뉘어 있으면 C 학급의 학생들이 앉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C 학급의 학생들이 앉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게 9가지예요. 그러니까 C라는 학급의 학생들이 한 분단에 몰려있는 경우와 나뉘어있는 경우의 수가 다를 거라는 거죠. 한 분단에 몰려있으면 9가지고요. 나뉘어있으면 18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도 18가지예요. C가 나뉘어 있잖아요. 얘도 18가지입니다. 얘는 9가지입니다. 얘 나뉘어있네 8가지예요. 18가지예요. 나뉘어있네요. 18가지예요. 나뉘어있네요. 18가지예요. 나뉘어있네요. 18가지고요. 나뉘어있죠. 18가지. 나뉘어서 18가지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9가지인 경우가 좀 드문 경우네요. 여기 한 번 있고요. 여기 두 번 있어요. 이 둘만 9가지고 나머지는 다 1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8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18가지가 10번 있고요. 그리고 9가지가 두 번 있어요. 이걸 더하면 196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A가 1분단에 A 2명, 2분단에 A 1명 있을 때죠. 그러면 2분단에 A 2명, 1분단에 A 1명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경우도 얘랑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좌우의 위치만 바뀌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96 곱하기 2에서
196이 맞나? 198이죠. 큰일 날 뻔했네. 180 더하기 18이니까 198이죠. 곱하기 2에서 396까지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얘네들 일일이 따지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셔야 되고, 굳이 이제 우리가 약간의 요령을 생각해 본다면, 요렇게 A 있는 경우와, 요렇게 한 칸 내려가서 A 있는 경우, 이때 C가 배열되는 경우수가 3가지면, 이때 C가 배열되는 경우수도 3가지일 것이다. 이 정도의, 뭐랄까, 검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고생하셨습니다.